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토 전략회의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자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한 군인이 한국은 전쟁이 시작되면 단 72시간 만에 1,000만 명이 무장해 전장에 나설 수 있다며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걸 들은 나토 분석가는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절대 믿을 수 없다고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그리곤 그 증거를 확인한 외국인 분석가는 민간인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다며 얼어붙은 채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대체 한국은 어떤 준비를 하길래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가 본 장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사연 시작합니다. 브뤼셀의 밝은 회의실에 자리를 잡았어요. 아침 햇살이 큰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스 윌리엄스입니다. 나토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셀 수 없이 많은 브리핑에 참석했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브리핑이 비슷하게 들리기 마련이죠. 오늘의 회의는 한국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그저 지도 위의 또 다른 동맹국으로만 생각했어요. 중요하긴 하지만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여겼던 것이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노트를 펼쳤습니다. 또 다시 뻔한 사실과 숫자를 듣게 될 거라 예상했어요. 한 남자가 방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뒤에 있는 화면에는 이름이 표시되어 있었죠. 박준영 대위 대한민국. 그는 단정한 군복을 입고 완벽한 자세를 유지했어요. 그의 차분하고 진지한 표정에 저도 모르게 자세를 바로 했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 대위가 또렷한 영어로 말했어요. 오늘은 제 나라가 비상사태를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가 버튼을 클릭했고 첫 번째 슬라이드가 나타났죠. 전시에 한국은 72시간 내에 1,000만 명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 거의 목이 막힐 뻔했어요. 1,000만 명이라고요? 단 3일 만에? 그건 마치 작은 나라의 전체 인구를 동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놀랐는지 주변을 둘러보았죠. 대부분은 필기를 하고 있었지만 몇몇은 저처럼 충격을 받은 듯 했어요. 우리의 예비군, 우리의 훈련 프로그램, 우리의 민간 조직이 모든 것이 국가 비상 대비의 일부입니다. 박 대위가 계속했어요. 그가 말하는 동안 저는 주요 단어들을 적었습니다. 동원, 예비군, 훈련. 교과서와 정책 문서에서 알던 단어들이었죠. 하지만 박 대위의 설명은 그 상황을 실제로 눈앞에 펼쳐지는 것처럼 느끼게 했어요. 그는 일반인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사원, 교사, 학생들 모두 방위 훈련에 참여하는 모습이었죠. 그는 평범한 동네가 몇 시간 만에 방어 거점으로 바뀌는 과정을 풀어냈어요. 학교가 어떻게 지휘센터가 되는지, 일반 시민들이 비상시에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20세 이상의 모든 한국 시민은 군 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간 후에도 정기적인 훈련을 통해 그들의 기술을 유지합니다. 옆에 앉은 마이클 존스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그는 미국 국방부 소속이었죠. 그는 박 대위의 발표에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속삭였어요.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람을 그렇게 빨리 조직할 수 있나요? 마이클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제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죠. 한국에서는 대비태세가 선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습관이에요. 그들은 수세대에 걸쳐 위협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의자에 등을 기대며 그것이 어떤 느낌일지 상상해 보려 했어요. 제 나라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에 대해 생각하지 않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거대하고 잘 정비된 기계의 일부인 것 같았습니다. 언제든지 행동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기계 말이에요. 박 대위는 간단한 말로 발표를 마쳤습니다. 우리는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짐을 모으고 방을 나가기 시작했지만 저는 자리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그 모든 단어들 질서, 조직, 전투, 대비가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답니다. 그것들은 더 이상 단순한 개념이 아니었어요. 적대적인 국경에서 불과 몇 마일 떨어진 곳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일상적인 현실이었죠. 노트를 닫고 일어섰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들은 스스로를 조직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들은 항상 준비되어 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브리핑을 마치고 새로운 생각거리를 안고 나왔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건 직접 봐야만 했어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하고 경기도 훈련장 방문을 최우선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종이에 적힌 문구와 실제 현장은 다릅니다. 한국과 전체가 어떻게 항상 전투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직접 확인해야 했어요. 나토 본부를 나서며 확신했습니다.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곧 직접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틀 후 경기도 훈련장에 도착했어요. 강렬한 아침 햇살이 내리쬐었습니다. 엄격한 군사훈련을 예상했죠. 그러나 눈앞의 광경은 충격적이었답니다. 일상복 차림의 남성들이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마치 평범한 동네 모임 같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의 예비군인가? 의구심이 들었어요. 단단한 벤치에 앉아 상황을 관찰했습니다. 20대 청년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보였어요. 누구도 군인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갑자기 날카로운 공습 경보가 고요를 파괴했습니다. 귀를 찌르는 소음이었어요. 우렁찬 명령이 훈련장을 뒤흔들었죠. 차렷. 예비군 부대 정렬. 김철수 하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딱딱한 턱선과 강철 같은 눈빛의 사나이였어요. 그 순간 현실이 뒤바뀌었답니다. 정광석화처럼 변화가 일어났어요. 민간인이 군인으로 변신했습니다. 컵라면은 내팽개쳐졌죠. 완벽한 열로 정렬했어요. 표정은 돌로 깎은 듯 굳어졌습니다.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답니다. 무기 점검. 김 하사의 외침이 공기를 가르며 울렸어요. 일제히 K2 소총을 움켜쥐었습니다. 번개 같은 속도로 움직였어요. 소총 분해, 부품 점검, 재조립까지 완벽했죠.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기계의 일부가 된 듯했어요. 한 예비군은 소총의 총열을 빼내어 내부를 살폈습니다. 얇은 금속 솔로 총열 내부를 정확히 3번 닦았어요. 옆에 대원은 약실에서 노린재를 분리하고 스프링 장력을 확인했죠. 또 다른 사람은 탄창을 분해해 스프링 상태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과정이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됐어요. 초 단위로 계산된 움직임이었답니다. 철저한 훈련의 결과다. 절로 중얼거렸답니다. 군인들이 전술 대형으로 재배치됐어요. 모든 동작이 날카롭고 정확했습니다. 암호화된 수신호로 소통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어요. 실제 전장을 상상하며 진행한 진지한 훈련이었어요. 한 분대는 저격수 자세로 엎드렸습니다. 전방에는 300m 거리에 인형 표적이 놓여 있었어요. 저격수가 호흡을 조절하는 동안 관측병은 거리와 풍향을 계산했죠. 통신병은 무전기로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저격수 뒤에서는 다른 대원이 차례를 기다리며 망원경으로 상황을 주시했어요. 한 발의 명중탄이 터졌습니다. 통신병이 즉시 타겟 제압 완료를 무전으로 보고했어요. 다른 구역에서는 분대가 건물 진입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조가 문 옆에 위치했어요. 분대장이 세 손가락을 들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죠. 3, 2, 1 첫 조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클리어. 외침과 함께 두 번째 조가 진입했어요. 각 병사는 지정된 각도만 담당했습니다. 사각지대 없이 방을 완전히 장악했죠. 30초 만에 건물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김 하사가 단호한 발걸음으로 접근했어요. 인상적이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경이롭습니다. 솔직히 대답했어요. 처음엔 평범한 시민들로만 보였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맞습니다. 김 하사의 목소리에 강철 같은 확신이 담겼어요. 교사, 회사원, 상점 주인들이죠. 동시에 최전방 방어선입니다. 군 복무로 기초를 닦았고 이 훈련으로 전투력을 유지합니다.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판 너머로 분대가 적진 침투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 한편에서는 도시 전투 시뮬레이션이 진행 중이었어요. 콘크리트 장애물로 만든 가상 도시 환경이었죠. 한 분대가 건물에서 건물로 이동하며 도시 전투 전술을 연습했습니다. 선두대원이 먼저 건널목을 확보하고 수신호로 안전 신호를 보냈어요. 다른 대원들이 3초 간격으로 도로를 가로질렀습니다. 전술적 이동은 완벽했죠.
가상의 적 사격 지점을 설정하고 교차 화력으로 제압하는 훈련도 이어졌어요. 얼마나 자주 이런 훈련을 합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예비군은 전역 후 8년간 매년 집중 훈련합니다. 김 하사가 군더더기 없이 설명했죠. 많은 이들이 추가 훈련에 자원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생존의 문제예요. 전투복 차림의 정예 분대장이 다가왔답니다. 강인함이 느껴지는 사나이였어요. 민호입니다. 김 하사가 간결하게 소개했습니다. 평일엔 IT 전문가죠. 오늘은 분대장입니다. 민호는 이마의 땀을 단숨에 닦았어요. 국가 존립이 걸린 훈련입니다. 단호하게 말했죠. 북한은 코앞입니다. 언제든 전쟁이 시작될 수 있어요. 훈련장 전체가 전쟁터로 변했답니다. 어디서든 정밀한 동작이 이어졌어요. 한쪽에서는 화학전 대비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가스, 가스. 외침과 함께 모든 예비군이 9초 이내에 방독면을 착용했어요. 완벽한 밀착 확인을 위해 손바닥으로 필터를 막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호흡이 막히면 제대로 착용된 것이죠. 방독면을 쓴 채로 소총 조작 훈련도 이어졌어요.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정확한 사격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다른 구역에서는 응급처치 훈련이 실시됐어요. 한 예비군이 가상의 부상자 역할을 맡았습니다. 지혈대를 이용해 대퇴동맥 출혈을 막는 훈련이었죠. 지혈대를 정확히 부상 지점 위에 위치시키고 충분한 압력으로 조였습니다. 다른 조는 긴급 후송 훈련을 했습니다. 들것을 이용해 부상자를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우리의 힘은 장비가 아닙니다. 김 하사의 말은 명령처럼 울렸어요. 조직력입니다. 전우에 대한 절대적 신뢰죠. 본능이 된 훈련입니다. 점심 이후 요새화 훈련이 시작됐어요. 모래주머니 방벽이 순식간에 구축됐습니다. 첫 번째 열이 모래주머니를 전달하고 두 번째 열이 쌓는 방식으로 효율성을 극대화했죠. 30분 만에 완전한 방어 진지가 완성됐습니다. 사격 구멍의 각도는 정확히 계산됐어요. 교차 화력이 가능하도록 배치됐죠. 예비 사격 진지도 구축됐어요. 모든 것이 교범대로 완벽했답니다. 모든 대원이 임무를 완벽히 숙지합니다. 김 하사의 설명은 간결했어요. 손실이 발생해도 즉시 대체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방어 원칙입니다. 완벽한 대비 절대적 헌신이죠. 해질녘 군장비는 완벽하게 정비됐습니다. 소총 내부의 카본은 철저히 제거됐어요. 약실은 특수 오일로 처리됐죠. 방탄복은 흙을 털어내고 접힌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무전기 배터리는 충전 상태를 점검했어요. 탄띠의 각 탄약은 손상 여부를 검사했죠. 한 점의 오염도 허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치 퇴근하듯 군인에서 시민으로 전환했죠. 사복으로 갈아입고 일상적 대화를 나눴습니다. 민호가 떠나기 전 마지막 말을 건넸어요.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생존 방식입니다. 교사, 회사원, 상점 주인들이 훈련을 마치고 떠나는 모습을 지켜봤답니다. 그 순간 명확한 진실을 깨달았어요. 한국의 국방은 단순한 전략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전체의 생존 본능이었죠. 겉보기에 평범한 이 사람들이 엄청난 군사력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훈련장에서 목격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저는 또 다른 현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고 광화문 광장은 3만 명의 인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대한 인파 앞에 선 저는 자연스럽게 혼란을 예상했어요. 서구의 시위 현장에서 늘 보아왔던 무질서한 장면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광장 한쪽에 서서 지켜본 시위는 놀랍도록 질서정연했습니다. 3만 명이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였고 손팻말이 동시에 올라가고 구호는 정확한 타이밍에 터져나왔습니다. 혼란 대신 통제된 힘과 질서 있는 분노가 광장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이런 질서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 저는 동행한 가이드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인의 DNA에 새겨진 공공질서입니다. 문화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죠. 그 말을 들은 바로 그때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보이지 않는 지휘자가 지시한 것처럼 거대한 인파가 순식간에 갈라져 구급차를 위한 완벽한 통로를 만들어냈습니다. 구급차가 통과하자 군중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자연스럽게 합쳐졌습니다. 명령 없이 이렇게 움직이다니. 저도 모르게 감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경험은 서울 지하철에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워 강남역은 인파로 가득 찼지만 사람들은 아무런 소란 없이 두 줄로 서 있었고 새치기도 불필요한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모두가 정지했고 승객들이 다 내릴 때까지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후 차례로 조용히 승차했죠. 그 질서와 침착함은 거의 군사작전을 방불케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무심코 소리쳤습니다. 이건 군사훈련이잖아. 옆에 서 있던 한 남성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하철 질서에 놀라셨군요. 그분은 자신을 예비역 장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명령 없이도 움직입니다. 군 복무를 통해 몸에 밴 훈련과 규율 덕분이죠. 일상이 곧 전장입니다. 그의 설명은 제 머릿속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방어체계는 군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리를 걷는 시민 하나하나가 일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전투태세를 유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차로, 시장, 야구장, 어디를 가든 질서와 규율은 자연스러운 숨결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었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기록했습니다. 한국의 방어체계는 눈에 보이는 무기가 아니다. 시민들의 일상 속에 녹아있는 보이지 않는 군사적 정확성이다. 국경을 지키는 것과 지하철을 타는 것은 이들에게 동일한 생존 행위다. 이제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은 첨단 무기가 아니라 수천만 시민들이 몸과 마음으로 체화한 질서와 규율, 그리고 준비태세였습니다. 서울기술지구의 첨단 빌딩이 아침 햇살에 반사되어 눈을 찔렀습니다. 퓨처테크 한국 IT 산업의 최전선이었죠. 한태환이라는 남자가 로비에서 나를 맞이했어요. 평범한 개발자입니다. 라는 그의 소개는 곧 거짓으로 드러났답니다. 15층 카페에서 그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저는 K1 전차 운전병이었습니다. 그의 태블릿에 띄워진 프로젝트 차트는 군사작전도와 흡사했죠. 전차 안에서 우리는 전투 훈련을 본능이 될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전멸을 의미했어요. 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군대에서 습득한 조직력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각 팀원은 전차 승무원처럼 자신의 위치와 임무를 정확히 파악하죠. 규율, 정확성, 압박 속 집중력, 이것들이 전장에서 사무실로 가져온 무기입니다. 오후에는 크리에이티브 비전 스튜디오로 이동했어요. 박지훈 전 특수부대 요원이 철벽 같은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8년 산악전 특수부대, 짧은 소개가 그를 설명하기에 충분했답니다. 그는 화면의 웹사이트 디자인을 가리켰어요. 이것은 적진 침투 지도와 동일한 원리입니다. 최소 노출, 최대 효과가 핵심이죠. 버튼 하나로 레이아웃이 변형되었습니다. 특수부대에서 우리는 지형을 분석해 적의 방어선을 무력화했어요. 이제는 같은 전술로 사용자 경험을 설계합니다. 그의 팀은 거의 침묵 속에서 작업했답니다. 군사적 효율성의 극치였어요. 전투에서 불필요한 대화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자원 낭비죠. 사무실 곳곳에서 군사 용어가 흘러넘쳤습니다. 배치, 전략, 미션, 목표, 작전. 한국의 비즈니스 현장은 전장의 연장선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한국의 경제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죠. 국가를 지키는 규율이 경제를 건설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전투태세를 유지한다. 내가 중얼거렸어요. 이전에는 군사훈련이 창의성을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그 편견을 완전히 무너뜨렸어요. 전차 운전병이 혁신적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특수부대 요원이 예술적 디자인을 창조하는 현실이었죠. 한국의 진정한 방어력은 국경에 있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업무 현장에 짜여 있었어요. 창의성과 규율, 혁신과 질서가 모순 없이 공존하는 체제였답니다. 호텔에 도착하며 휴대폰에 기록했습니다. 군사적 사고방식은 한국의 성공 방정식. 비 내리던 어느 오후 택시 안에서 우연히 시작된 대화 하나가 제 세상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이 포병 장교였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직도 발사각 계산은 눈 감고도 합니다. 담담하게 말하는 기사님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많은 곳을 돌아다녔어요. 다음 날 건설 현장에서 만난 현장 감독님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친 손으로 청사진을 짚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전투공병 출신입니다. 포탄이 쏟아지는 전장에서도 견딜 요새를 만들었죠. 이 아파트?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학 도서관에서 수학 문제를 풀던 남학생도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예비군 훈련 때 박격포를 다뤘어요. 계산 하나 잘못하면 전우가 위험해지죠. 이런 시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국에서 만난 약사님은 벽에 걸린 군번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영하 30도 최전방 철책을 지켰습니다. 그 추위 속에서도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집중력으로 처방전을 확인합니다. 그들의 말은 단순한 예시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명령, 조직, 훈련, 방어. 그 울림이 담담한 표정 너머에서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공원에서 운동하는 중년 남성들을 보았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완벽하게 통일된 동작, 흐트러짐 없는 자세. 알고 보니 같은 부대 출신들이었고 지금도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정기적으로 훈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그들의 눈빛은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결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대형마트 경비원, 고등학교 체육선생님, 동네 정비소 기술자까지. 어디를 가든 들려오는 말이 같았습니다. 특전사 출신입니다. 통신병으로 복무했어요. 기갑부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들은 뽐내지 않았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그냥 담담한 사실을 말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뒤에는 언제든 준비돼 있다는 강한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부터 대학 교수, 약사, 건설 노동자까지. 이 나라 사람들은 필요할 때면 민간인에서 전사로 변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의 진짜 방어력은 눈에 보이는 최신 무기나 군사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 조용히 숨어있는 예비 전력이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던 손이 필요하면 총을 들 준비가 되어 있었고 밝게 웃던 입이 위급할 땐 명령을 내릴 입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힘은 평범한 사람들의 몸과 마음속에 단단히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전국이 하나의 거대한 군 조직처럼 움직일 수 있는 저력이 있다는 걸요. 누구도 그것을 떠들지 않습니다. 누구도 스스로를 영웅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국민으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담담히 말할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분명 영웅이었습니다. 제복을 벗었을 뿐 마음은 여전히 강철인 사람들. 어디에나 존재하는 일상 속에 조용히 숨어있는 진짜 영웅들입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차가운 서울의 아침 공기를 마시며 경복궁 근처 찻집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국방부 전 기획자였던 오성호 씨와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오성호 씨는 마치 현역 군인처럼 등을 꼿꼿이 세운 채 저를 맞이했습니다. 희끗한 머리카락이 인상적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칼날처럼 날카롭고 힘이 넘쳤습니다. 서구에서는 군인이 전역하면 군인이라는 정체성을 내려놓습니다. 오성호 씨의 목소리는 단단했고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이곳에서는 전역한 군인도 언제든 다시 전장으로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비태세는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 한국에서 보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와 전쟁 사이의 경계를 없애려 합니다. 오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평화 속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훈련하고 조직하고 대비합니다. 그래야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망설임 없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한국의 힘은 단순히 군대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국민 모두가 하나의 커다란 방어 체계였던 것입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자연스럽게 서는 줄, 빠르고 정확한 대피 속도, 평범한 공간이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준비된 시스템,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 씨의 눈빛은 불꽃처럼 빛났습니다. 우리는 일상에 철저한 계획과 훈련을 녹여 넣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10,000명 동원 체계, 주말마다 진행되는 예비군 훈련,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전투 기술과 정신, 심지어 지하철 문화까지 모든 것이 철저한 준비와 질서의 산물이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나는 처음으로 진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깨달았고 한국의 방어 체계는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스며든 생존의 DNA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손가락은 멈추지 않고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인들은 스스로를 조직하는 법을 안다. 그들은 항상 전투태세를 유지한다. 짐을 쌌습니다. 몸은 떠나지만 머릿속에는 훈련, 예비군, 전투, 질서, 조직, 준비태세, 방어. 이 단어들이 새겨졌습니다. 이 단어들은 단순한 군사 용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한국인의 정신 깊숙이 새겨진 생존 본능이자 이 나라를 강하게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밝은 마음이 건강과 행복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터치글로벌을 더 재미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좋아요는 터치, 구독은 글로벌하게. 놓치기 아까운 이야기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터치글로벌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